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반도체 시장을 강타하면서 미국 내 팹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TSMC의 애리조나 팹에서 4나노 칩이 생산되자마자 이번에는 삼성이 테일러 팹에서 테슬라 2나노 칩인 AI6 칩을 제작하기 위해서 무려 23조 원에 육박하는 메머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레거시 칩을 만드는 오스틴 팹도 삼성의 라이벌인 그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수주했습니다. 이쯤 되면 깝깝한 것은 인텔인데요. 인텔은 CPU 시장에서 같은 x86 계열의 AMD 그리고 ARM 계열의 애플 등에 밀려 급격히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특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서버 시장에서도 AMD 공세에 무기력하게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게 현재 인텔입니다. 가뜩이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병렬 연산에 특화된 GPU가 뜨면서 엔비디아의 AI 시장 자체를 통째로 갖다 바치다시피 한 인텔입니다. 기존의 CPU와 AI 시장에서 모두 열세에 처하면서 걔도 구럭도 놓치고 있는 게 인텔인데요. 이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바로 파운드리 시장인데 여기서도 인텔은 성과가 미미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해서 파운드리 투자 여력도 메말라 가고 있는 게 인텔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잠잠하던 그 인텔 M&A 얘기가 다시 시장에서 나돌고 있고 때마침 공화당에서 리프탄 CEO와 중국 기업 간 연계설까지 제기되면서 리프탄이 백악관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텔 스토리가 또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리프탄을 만나고 인텔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는 것인데요. 만약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진짜 매입하게 되면 인텔은 지분 매각 자금을 통해서 메말라가던 투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간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미국 오하이오주 팹 건설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텔의 주요 주주가 되면서 미국 빅테크 팔을 비틀어서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칩을 만들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사실상 낙오한 인텔 입장에서 보면 잘만 되면 미국 정부를 뒷배 삼아서 칩 제작 레퍼런스를 확보할 기회를 잡을 여지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그 인텔이 새 팹을 만들고 있는 오하이오주는 이 벤스 부통령의 상원 시절 지역구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인텔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복귀해 보면 칩 산업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됐음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 인텔의 미국 정부의 지원을 지렛대로 다시 한번 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인텔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8나노에서 그 ARM 기반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가시했습니다. 시연을 한 것이죠. 인텔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리프탄조차도 1.8나노에서 외부 칩, 그러니까 인텔 내부 CPU, GPU가 아니라 이 외부 칩을 수주하지 못하면 파운드리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 칩은 x86 기반 칩이죠. 그럼에도 인텔이 ARM 기반 칩 시연을 이번에 한 이유는 x86 기반 칩은 인텔을 빼면 기껏해야 경쟁자인 AMD 밖에는 없습니다. 배타적인 IP 사용 권한 때문에 그런 것이죠. x86 기반 칩은 인텔과 AMD 정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x86 시장은 파이를 보면 작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외부 칩을 따내야 하고 결국 칩 비중이 가장 높은 ARM 기반 칩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 인텔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ARM 기반 칩 제작 시연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이죠. 인텔 파운드리로서는 x86 IP뿐만 아니라 ARM, 리스크5 등 다른 계열 IP로 설계한 칩을 만들 역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애플, 퀄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업체는 모두 ARM IP를 활용해서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팹리스와의 교감과 피드백이 중요하고 이 각종 IP 보유 업체와 팹리스 그리고 설계 툴 업체인 EDA 업체 등의 사이에서 파운드리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당시에도 이 값 중에 값 체질이 박혀있는 인텔이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회의가 적지 않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x86 CPU IP를 공개했었습니다. 애플, 퀄컴 등의 ARM 계열 CPU가 시장을 잠식해 오자 이번에 자신의 IP를 공개해서 팹리스들로 하여금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x86 CPU IP로 설계하라고 유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치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간 x86 CPU IP는 인텔 AMD만 써왔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용돼 온 IP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인텔이 이 x86 IP를 공개한다고 해서 팹리스들이 이 IP를 활용해서 설계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반면 팹리스들이 주로 이용하는 ARM IP는 원래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었던 IP입니다. 개방적인 IP란 뜻이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x86 IP로 갈아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x86 IP의 터줏대감격인 인텔은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자신의 칩을 1.8나노는커녕 3나노, 2나노에서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매번 x86으로 설계했던 인텔도 제대로 칩을 못 만드는 판인데 x86 IP가 공개된다고 해서 누가 그 IP를 활용해서 칩을 설계할까요? 파운드리로서 인텔의 역량을 x86 IP로 만든 칩 설계도를 가진 칩도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인텔이 파운드리로서 성공하려면 ARM 기반 칩을 수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객이 모두 인텔의 경쟁자라는 점에 있는데요. 애플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자마자 자신의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갈아탄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활용에 따른 이점이 확연하지 않을 경우엔 빅테크들이 구태여 자신의 칩을 프로세서 경쟁자인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기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텔로서는 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미국 국내 팹에서 칩을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인텔 지분까지 정부가 매입할 경우에 미국 파운드리 인텔을 활용하라는 요구를 더 노골적으로 빅테크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테슬라가 자사 슈퍼컴퓨팅 시스템인 도조와 관련해서 칩 제조는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모듈 제작을 위한 패키징은 인텔에 맡기는 구조를 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최종 낙오하게 되면 TSMC와 삼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국 파운드리인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인텔은 1.8나노는 내부 칩만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나노에 매진해서는 삼성과 TSMC의 2나노를 제치기 어렵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1.4나노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 1.4나노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보도는 일종의 호객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체가 있기보다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가깝다는 생각인데요. 인텔이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텔은 1.8나노, 1.4나노는커녕 4나노, 3나노 칩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칩 양산이 이루어지는 노드에서 성과가 없다 보니 아직은 미래에 가까운 노드를 들먹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리프탄의 인텔을 트럼프의 미국이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기술을 정치로 구제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결론날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